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8등급이었어요. 아이가 그랬는데 봐도 되죠? 네, 아이가 봐도 돼요. 8등급이었는데 내신으로는 2등급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로드맵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거기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끝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 로드맵에 언제부터 합류하실 거예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면 양반이다. 아니 근데 그 길이 마음에 들고 그게 잘 맞아. 쫙 있어서 좋다. 그럼 그거 하면 되지. 거기에서 막 그런 애들이 다 몰려와갖고 다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묻어가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그렇게 있고. 하고 또 성공하는 애들도 네,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거나 이제 여기 우리 같이 모인 사람 분들의 의견이나 또 주변에서 봤었을 때 똑같이 성공을 했지만 그 내가 봤을 때 더 끌리는 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그런 사교육 비용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육비 정도, 우리 아이를 기를 때 교육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그게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로 나머지가 좀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되게 현명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나는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길이 또 있어요. 저렇게 또 성공 사례들도 있으시고, 근데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고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니 고수는 안 들어가니까 고수. 끝까지 근데 고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찾아서 그런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너무 알려져 있거나 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너무 그 자기가 하기 힘든 거를 버거워하면서 애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너무 내 평생이 써야 될 에너지를 빨리 끌어다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사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학에 갔어. 근데 거기서도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그때는 정말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취업 시장에 갔어. 이 계속해서 애들이 달려야 되는데 애들이 자기가 쉬는 법도 모르고 달려야 될 때 달리고 필요할 때 쉬고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 큰 문제인 거죠. 네, 굉장히 큰 문제인 자라나는 거죠.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나는 한 번도 못 누렸다는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사실 엄마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희 엄마는 항상 이렇게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저희 엄마는 믿을 만한 그런 강한 분이 아니었고 어떤 순간에서 나는 모르겠어 항상 이러셨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고 또 저희 엄마가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나 뭐 어떤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 우리 엄마는 그래? 아직도 안 늦어서 지금이라도 그만해. 엄마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준비를 할 때 너무 힘들어갖고 엄마 이게 학위 따기가 너무 힘드네요. 공부하기 너무 힘드네요. 저희 엄마가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둬. 근데 그럴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러는데 만약에 엄마가 조금만 더 해 그랬으면 아마 아니 내가 안 했을 수도 아니 엄마가 딸을 너무 잘 알았던 게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고 원래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하고 그렇죠. 잘 모르는 그렇지만 사랑은 듬뿍. 너가 항상 그렇죠. 엄마는 너를 지지해.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너가 잘하거나 못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넌 내 자식이고. 그렇지. 전부야. 나는 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네 편이야. 그런 게 하는 게 정말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네. 그랬을 때 그런 의미에서 너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하는 류의 엄마가 있고 아우 그래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그쵸. 하는 엄마가 든든하게 있고. 그냥 지지만 근데 해주는. 어쨌든 지지는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가족 간의 신뢰라든가 믿어주는 거, 나를 지지해주는 거,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예요. 그렇죠. 공부는 혼자 하는 해주지 거예요. 않아요. 책이 다 있고 요새는 인터넷도 다 있고 공부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고 학교라는 제도는 시스템으로 도와주는 거고 원래는 학교가 없어도 공부는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어. 맞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도와주는 것이고 선생님도 도와주는 것이다. 이끌고 잡아 끄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자기 주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해주셔야 그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도움인 거지. 그렇죠. 네. 엄마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맞아.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이 보이고 특히 방학 때는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할 정도로 계속 게임기 앞에만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아이의 그 긴 인생 중에 그런 부분이 되게 극히 일부일 수도 지나가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가 그걸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좌절이라는 걸 겪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그렇죠. 좌절이라는 걸 겪을 수밖에 꽃길만 없어. 걸어. 좌절을 그러면 겪을 그 수 있죠. 좌절이 왔을 때 제일 힘든 거는 내가 뭘 못했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이 감정이 애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냥 우리 부모는 늘 나에 대해서 항상 뭔가 믿어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만 애들이 알아도 그쵸.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넘어져도 맞아요. 일어날 네.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저는 넘어질 수 있어요. 둘째가 의대지만 첫째는 약간 공부를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그걸 약간 소화기능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행이든 뭔가 막 그 매일 스케줄 하는 게 매일매일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한 밥을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행이든 뭔가 스케줄이 많은 게 과식인 거야. 과식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정작 힘을 낼 때 그걸 먹지 못해서 소화를 못해서 맞아. 정말 에너지를 못 써요. 근데 저희 두 아이는 둘 다 그냥 적당하게 먹었다가 첫째 아이는 중학교 때 안 먹었어요. 아예 굶었구나. 네, 굶었어요. 이 공부 비유예요. 굶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탐색하는 거에 물론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약간 뭐 사춘기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찰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얘가 공부하는 건 너의 몫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때 본인이 뭐 적당한 방법으로 했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8등급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봐도 되죠. 네, 아이가 봐도 돼요. 8등급이었는데 내신으로는 2등급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고2 9월 모의고사가 5등급이었는데 고3 6월 모의고사를 2등급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갔어요. 원년에. 그러니까 얘는 막판에 그 굶었지만 에너지, 소화 기능은 튼튼했던 거야. 그 소화 기능을 이용해서 잘 먹고 막판 스퍼트를 쫙 내서 정말 자기의 목표한 뭐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이마다 다 달라요. 예. 맞아, 그게 문제야. 근데 다르다는 그때 거. 어쨌든 저도 지금 와서는 이제 뭐 당당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는 사실은 좀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엄마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공부를 손을 놨어. 막 이런 사실을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얘기도 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좀 조심은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해요. 자기가 그 과정을 정말 힘겹게 이겨냈다는 거에 본인이 뿌듯해하고 자긍심이 있거든요. 있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저는 계획형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막 맨날 노는 것 같고 막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계획형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계획을 계속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자기한테 네, 맞는 계획을 그거를 하는 이제 여기 옆에서 너는 이런 식의 쪼는 것을 제가 만약에 했다면 이 아이는 정말 삐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부모가 계속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건 그게 부모로서 정말 어렵지만 그게 마땅한 일인 거죠. 그래요. 그쵸. 엄마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전부죠. 어떻게 네. 보면. 그때
완전히 손 놓고 믿어만 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속 얘기까지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아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휘의 뜻이 굉장히 상충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엄마표 수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아이와 살아가려면 본인부터 나 스스로를 좀 알고 우리 아이를 알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셋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되게 편안하니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네, 여러분도 되게 좋으셨죠? 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